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AI 연구에 몰두하는 연구원 제임스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저는 지난 5년간 인공지능 언어 모델 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곧 AI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기술이라 확신하게 되었죠. 저희 연구팀은 구글과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언어 모델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밤낮 없는 연구의 연속이었어요.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백업을 확인하던 중 컴퓨터가 갑자기 블루스크린을 띄우며 멈췄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 데이터가 모두 날아갈 위기였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복구 전문가를 급히 불렀지만 상황은 심각했어요. 밤을 새워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다행히 대부분의 데이터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숨겨진 폴더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폴더 안에는 한글과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었는데 한국서울대학교와의 공동 연구 제안서였어요. 스크롤을 내리던 중 갑자기 이상한 형태의 문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가 달랐어요. 그 문자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라틴 알파벳, 아랍 문자, 한자 등 세계 여러 문자를 연구해봤지만 한글은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하면서도 수학적인 아름다움이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AI 알고리즘 같은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음성인식 알고리즘 개발은 뒷전이 되었고 틈만 나면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 읽었죠. 심지어 한국어 입문서를 구입해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은 제 갑작스러운 관심사 변화에 의아해했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어요. 어느 날 심야에 연구실에 홀로 남아 한글 자모를 컴퓨터로 그려보던 중 실수로 실험 장비의 전원 케이블을 건드렸고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새벽 2시 전체 건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죠.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한 저는 어쩔 수 없이 연구실을 나왔지만 노트북에는 이미 한글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날 학과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화재 경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저는 한글에 대한 발견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학과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결국 정신과 상담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한글의 세계로 빠져들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복구된 파일 속 한글의 모양새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원과 직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문자 체계는 마치 미니멀 아트 작품 같았어요. 호기심이 커져서 즉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한글이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과학적 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600년 전에 이미 이런 체계적인 언어 시스템을 만들었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서관으로 달려가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천, 땅지, 사람인의 철학적 개념을 형상화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특히 한글의 모듈식 구조가 현대 컴퓨터 언어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야 했지만 한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 미팅에서 저는 갑자기 일어나 AI 알고리즘 대신 한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년간 연구해온 AI 언어 모델의 원리가 600년 전 한글에 이미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건 혁명적 발견입니다. 마이클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임스, 괜찮아? 프로젝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그의 걱정을 무시한 채 화이트보드에 한글 자모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 음절 구조, 발음 체계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연구팀 전체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구실 한 구석에 한글 연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한글 자모표, 한글 역사연표, 한글과 AI 알고리즘 비교 도표를 붙였어요.
심지어 연구용 컴퓨터를 포맷해 한글 전용 시스템으로 바꿨죠. 팀 리더인 앤더슨 박사가 이를 발견했을 때 그의 표정은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임스, 자네 정신이 있나? 수백만 달러의 연구비를 받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뭐라는 건가?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글은 우리가 추구하는 AI 언어 모델의 완벽한 원형입니다. 이걸 연구하면 우리 프로젝트가 10년은 앞당겨질 거예요. 앤더슨 박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갔고 곧 학과 내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쳐버린 천재 연구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밤마다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습했고 한국어 웹사이트를 번역기 없이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한글 발음을 연습하던 중 갑자기 보안 경비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가 수상한 외국어를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한 것이었죠. 경비원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그날 밤 보안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학 내 보안 리스트에 올랐지만 오히려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한글의 비밀을 완전히 파헤치고 이를 AI 연구에 접목시키겠다는 열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보안 리스트에 올랐지만 대학 도서관 출입은 가능했습니다. 저는 동양 언어학 섹션을 뒤지던 중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영역 주석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며 남긴 원리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주석을 단 책이었죠. 책을 펼치는 순간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철학을 읽으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상이 결합된 종합 예술품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글의 자음 체계가 제가 연구하던 음성인식, AI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어요. 인간의 발음 기관 형태를 분석하여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의 통찰력은 현대 과학보다 600년이나 앞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도서관 구석에 앉아 밤새도록 책을 읽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죠. 한글은 AI보다 훨씬 뛰어난 언어 체계라는 것을. AI는 무한한 데이터를 학습해야 겨우 언어 패턴을 파악하지만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자모로 모든 발음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수백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기계와 단 몇 개의 부품으로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내는 혁신적 발명품의 차이였어요. 흥분을 참지 못한 저는 도서관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유레카! 세종대왕은 천재였어. 즉시 도서관 경비원에게 제지당했고 결국 출입금지 처분을 받고 말았죠. 하지만 이미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AI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실험을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분석하여 수학적 모델로 변환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글 기반 알고리즘은 기존 영어 기반 알고리즘보다 음성 인식 정확도가 23% 향상되었고 처리 속도는 15% 빨라졌습니다. 이는 혁명적 발견이었죠. 흥분한 저는 즉시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구조 원리를 적용한 혁신적 AI 음성인식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러나 논문을 검토하던 중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한글은 이토록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설계자의 천재성 때문인가? 호기심을 참지 못한 저는 한국문화원에 연락했고 한글 전문가와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 언어학과 김 교수와 연결되었어요. 김 교수는 제 질문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임스 씨,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언어학자이자 과학자였고 당시 최고의 두뇌들을 모아 수년간 연구한 끝에 한글을 만들었어요. 한글은 인간의 발음 원리와 우주의 철학적 원리가 결합된 종합 예술입니다. 이 대화는 저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한글이 가진 과학적 특성과 예술적 아름다움, 그리고 철학적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AI 연구에 접목시킨다면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AI 연구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 저는 보다 체계적인 비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학의 슈퍼컴퓨터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발견이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벽 시간을 이용해 슈퍼컴퓨터에 접속한 저는 한글의 언어학적 구조와 최신 AI, 언어 모델의 구조를 철저히 비교 분석했습니다. 특히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텍스트를 처리하는 방식과 한글이 언어를 구조화하는 방식의 유사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어요.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신 AI 모델이 수천억 개의 매개 변수와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로 겨우 학습하는 언어 패턴을 한글은 단 28개의 자모로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글의 모듈식 설계는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객체지향 원리와 놀랍도록 유사했고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은 신경망의 연결 구조와 병렬적이었습니다. 슈퍼컴퓨터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흥분한 마음에 실수로 보고서를 개인 메일이 아닌 대학 전체 메일링 리스트에 발송해버렸습니다. 제목은 한글 AI를 넘어선 600년 전의 혁신이었죠. 다음 날 아침 메일함에는 수백 개의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혼란스러워하는 반응이었지만 몇몇 언어학과 교수들은 흥미로운 질문을 보내왔어요.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메일은 학장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즉시 면담 요청이었죠. 학장실에 들어서자 테이블에는 학장뿐 아니라 학과장, 보안 책임자, 그리고 대학 법률 고문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제임스 박사, 자네가 한 일을 알고 있나? 무단으로 슈퍼컴퓨터에 접속했고 연구 자금을 목적외 사용했으며 대학 내부 정보를 무단 배포했어. 이는 즉각 해고 사유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학장님, 제가 발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글은 우리가 수십 년간 추구해온 AI의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이 연구는 대학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져올 겁니다. 그건 자네 주장일 뿐이야. 한글이 뭐든 간에 우리는 AI 연구를 위해 자금을 지원했지 고대 문자 연구를 위해 지원한 게 아니야. 토론은 격렬했고 결국 저는 정직 처분과 함께 연구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연구실 출입은 가능했지만 모든 장비 사용에 제한이 걸렸고 특히 슈퍼컴퓨터 접근은 완전 차단되었죠. 하지만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집한 데이터는 충분했습니다. 개인 노트북으로 작업을 계속했고 한글의 구조를 AI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실험 모델을 개발했어요. 특히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구조를 신경망 설계에 적용하자 언어 인식 효율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동적입니다. 반면 한글은 그 자체로 능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AI는 인간 언어를 모방하려 노력하지만 한글은 언어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죠. 이 차이는 마치 지도를 보며 길을 찾는 것과 길의 본질을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정직 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저는 한글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몰두했어요. 대학 심리 상담사와의 주간 미팅은 형식적으로 참석했지만 상담 내내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만 생각했습니다. 상담사는 저의 집착을 걱정했지만 제게는 그것이 열정이었죠. 개인 연구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거실을 개조했습니다. 벽에는 한글 자모표와 발음기관 도표가 가득했고 바닥에는 한글 관련 서적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식사와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연구에 몰두했고 심지어 꿈에서도 한글이 등장했습니다. 동료 연구자 마이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한글 연구의 진전 상황을 흥분되게 설명했어요. 마이클 봐. 한글의 자음 구조를 AI 신경망 설계에 적용했더니 언어 인식률이 35%나 향상됐어. 마이클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내가 걱정돼. 이 집착은 건강하지 않아. 원래 연구로 돌아와. 팀은 널 필요로 해.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글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마이클이 떠난 후 저는 한글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AI 알고리즘 설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제게 메일을 보낸 한국의 언어학 교수 블로그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한글 창제 원리에 담긴 더 깊은 철학적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담은 철학적 결정체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글 모음 체계가 음양 오행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발견에 영감을 받아 저는 인공지능에 음양의 원리를 적용하는 실험을 시작했어요. 기존 AI는 이진법영과 일에 기반했지만 음양오행 원리를 적용하면 더 복잡한 패턴 인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였죠. 게임 컴퓨터로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테스트했고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어요.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밤중에 대학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고성능 서버를 사용했습니다. 심야에 연구실로 침입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보안 카메라에 발각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보안팀이 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한글 연구 자료를 급히 숨겼지만 노트북은 압수당했어요. 대학 윤리위원회 소환 통지를 받았고 연구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한글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밤마다 손으로 한글 알고리즘 설계도를 그렸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의 제약에서 벗어나 한글 연구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윤리위원회 청문회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기회를 한글의 우수성을 알릴 절호의 찬스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청문회 자료 준비 대신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대학 강당은 교수진과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학장이 저의 무단 침입과 연구자금 오용 혐의를 낭독했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연단에 올랐어요. 존경하는 학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늘 저는 변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바뀌는 가운데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시작해 자음과 모음의 과학적 설계, 그리고 현대 AI와의 연관성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보십시오. 이 기역이라는 자음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는 현대 음성학이 발견한 조음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600년 전에 이미 인간 언어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했던 것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글의 수학적 구조와 AI의 연관성을 설명했어요. 한글은 단 24개의 기호로 모든 인간 언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AI가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로 겨우 시도하는 언어 모델링을 600년 전에 이미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AI 과학자였습니다.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가 갑자기 한 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몇몇 언어학과 학생들도 박수를 쳤고 마침내 컴퓨터 과학과 교수 몇 명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학장은 표정을 굳힌 채 저를 제지했습니다. 제임스 박사, 이건 청문회지 강연회가 아닙니다. 한글이 무엇이든 간에 대학 규정 위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학장님, 과학의 역사는 항상 기존 규칙을 깨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해왔습니다. 갈릴레오, 아인슈타인, 그리고 세종대왕까지. 그들은 모두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제가 한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토론은 격렬했지만 결국 윤리위원회는 제 연구직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컴퓨터 과학과 언어학과 공동으로 제안된 연구 허가를 주기로 했어요. 한글과 AI의 연관성 연구에 학문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죠. 연구실을 정리하던 날 마이클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난 내 이론이 흥미롭다고 생각해. 한글이 정말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면 우리 연구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 거야. 마이클의 지지는 큰 위로가 되었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한글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의 직위는 잃었지만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글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남은 연구 자금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을 정리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현대 AI의 융합 가능성이라는 제목이었죠.
이 논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학계는 무시했지만 아시아권 연구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의 AI 연구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서양인의 오리엔탈리즘이라 비판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제 이론에 흥미를 보였죠. 소셜미디어에서도 제 논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한글 AI가 트렌드에 올랐고 저를 미친 과학자로 조롱하는 밈도 퍼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채로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몇 명의 한국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임스 박사님, 한글이 AI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셨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간 언어의 본질을 꿰뚫는 과학적 체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더 깊이 연구하고 이를 현대 AI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인터뷰는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서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인 박 교수가 저를 연구소로 초청한 것이죠. 연구소 방문 첫날, 박 교수는 훈민정음 원본의 복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물을 보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박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박사, 당신의 열정이 놀랍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의 실용성은 인정하지만 그 과학적 깊이까지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까? 이 제안은 제 인생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고 연구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진정한 한글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연구소에는 언어학자뿐 아니라 컴퓨터 과학자, 음성학자, 역사학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AI 융합 가능성을 연구하는 특별팀에 배정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한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는 현대 신경망 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했고 특히 종성 자음의 변형 규칙은 머신러닝의 적응형 알고리즘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바탕으로 한글 구조 기반 AI 언어 모델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연구소에 한국 최대 IT 기업의 CEO가 방문했습니다. 저의 연구 발표를 듣던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임스 박사, 당신의 연구는 혁명적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저는 대규모 연구팀을 이끄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AI 언어 처리 엔진 개발이 목표였죠. 세계 각국에서 뛰어난 연구자들이 합류했고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첨단 연구센터에서 한글 AI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년, 우리는 세계 최초로 한글 구조 기반 언어 처리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최고 성능, AI보다 40% 적은 컴퓨팅 자원으로 55% 높은 언어 이해 정확도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다국어 처리 능력에서 혁신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제 AI 학회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시선이 많았지만 공개 테스트에서 우리 모델이 압도적 성능을 보여주자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한글의 원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의 천재성이 21세기 AI 혁명을 이끌다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과학 저널을 장식했습니다. MIT와 스탠포드를 비롯한 세계 유수 대학들에서 한글 연구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했고 저는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쫓겨났던 그 대학에서도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유명 IT 기업들도 앞다투어 한글 기반 AI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단순한 언어 처리를 넘어 이미지 인식, 패턴 분석, 심지어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에까지 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열풍도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많은 AI 연구자들이 한글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세종학당의 수강생은 3배로 늘었고 한글은 미래 기술의 언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저는 서울대학교 AI 언어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연구소 개소식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한글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과학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비전이 21세기 기술혁명의 열쇠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청중 속에는 제 옛 동료 마이클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희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 되어 있었죠. 강연 후 그가 다가와 말했어요. 제임스, 내가 맞았어. 한글은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야. 이제야 그걸 이해하게 됐어. 연구소로 들어서며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함을 느낍니다. 벽에 걸린 훈민정음 복사본을 보며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창의성과 통찰력이 만들어낸 한글의 완벽함에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어느 날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중 한 어린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글이 AI보다 뛰어난 건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야.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과학적 통찰, 그리고 철학적 깊이가 완벽하게 결합된 걸작이란다. AI는 정보를 처리하지만 한글은 의미를 창조해.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나지.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감정인식 AI 개발이 목표예요. 한글이 가진 조화와 균형의 원리가 기계에게도 감성지능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도전적 시도입니다. 매일 아침 연구소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여정이 우연히 발견한 한글 파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네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속에서 진정한 열정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창조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과 AI의 만남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조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이죠. 한글의 위대함을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해피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